최고의 영양소 글리칸, 네,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 글리칸이란 말이 맞는데 이 글리칸을 영양소로 만드는 이 메나테크 회사에서 처음에 글리칸이 좀 어려우니까 의학 용어, 과학 용어니까 글리코 영양소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이 글리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죠. 근데 아마 어쩌면 저처럼 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 건강하신 분들은 뭐 영양제고 뭐 치료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특히 의사들은요, 이 가족들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또 이런 대체 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관여가 되죠. 지금 또 오래 사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글리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저와 제 가족들, 친구들, 친족들에게 소개해서 같이 먹기 시작한 지 지금 4년이 돼 갑니다. 한 영양소를 이렇게 어떤 의사가 오래 먹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하는 데에는 단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어떤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점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또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에 관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22년도 한국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9년 약 80세, 여자는 85세, 한 5년 여자들이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그래요. 합치면 남녀 평균 한 82년 정도, 82세 정도 살면은 기대 수명인데 이거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장수하시는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죠. 건강하게 사는 수명은 65세밖에 안 된대요. 혹시 이 자리에 65세가 넘으셨는데 건강하십니까? 그러면은 진짜 건강하신 분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대 수명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줄어든다는 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진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이 말하기를 생애 마지막 17년은 병으로 골골한다. 기대 수명이 늘긴 늘었는데 병으로 골골하는 게 길어졌으니까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후 18년 동안의 현실이 건강 수명을 지난 65세를 넘어선 18년 동안 현실이 이런 것이라니까 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사는 마을의 주변에 요양병원들도 병실들이 많이 차 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김경미 기자가 하신 말씀이 무작정 늘어난 수명이 노후 비용을 높여 오히려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도 나온답니다. 왜 그런 문제 생길까요? 한 가지는 현대의학이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미병 상태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지럽다, 피로하다, 두통, 스트레스, 우울 이런 건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어지러워요.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MRI를 찍겠죠. 근데 우리 몸이 근육이 640개인데요. 이 안에 모든 조직 속에 12만 킬로미터 혈관이 있대요. 대단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모든 100조 개의 세포는 피가 통해야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있는데 아쉽게도 현대의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혈관은 대혈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의 모세혈관은 검사가 불가능하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MRI를 찍었더니 조영제를 넣었더니 하얗게 보이는 게 조영제를 넣었기 때문에 보이는 대혈관입니다. 여기 까만 곳은 빈자리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많은 모세혈관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큰 혈관만 안 막혔어도 우선은 죽는 건 아니니까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또 더 심해지면 오세요? 어떻게 심해지면 오냐면 여기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졸중이 오거나 한쪽이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러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미병 상태로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조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현대의학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병을 발견했다 하십시다.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라는 것이죠. 완치가 어려운 병들을 크게 나누면은 세포끼리 서로 통신이 안 되는 면역 질환, 면역이 과한 병환, 면역이 약해요. 암세포가 왔는데 죽이지를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죽이지를 못해. 이런 것들, 이런 병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면은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뭐 이거 뭐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이야기 드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부모님 살아계시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 거의 100세 사시더라고요. 와, 장수 집안이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벌써 요양병원에서 그냥 누워만 계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살긴 사는데 인간답게 못 사는 것이죠.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 면역기 때문에 면역이 안 좋아지니까 어 자가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 질환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리칸, 이 글리코겐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요,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2012년도에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의 중요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책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예, 글리칸에 관한 중요한 사실 이렇게 했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여기에서 글리칸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세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걸 오늘 가능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이 중요해. 첫 번째,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은 데스, 사람이 죽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한답니다. 여기 every disease,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significantly 아주 유의하게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세포와 병균 상호작용은 대부분의 글리칸이 작용하고 있고 단백질 치료를 한다고 해서 유전자 다음에 단백질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 글리칸이 많아서 당화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기능을 못하더라. 글리칸이 변화하게 되면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되더라. 요새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그게 다 글리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책에 나올 때는 폐렴구균만 예를 드러났지만 2012년도니까 지금 2024년도 지금은 글리칸을 기초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금년에 그 이 백신을 발견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글리칸이 무엇이냐? 옛날 세포 사진을 아마 저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세포를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맨둥맨둥 했는데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50만 배, 100만 배, 막 그렇게 확대해 보니까 털이 보인 거죠. 이 털이 뭔가, 그죠? 그래서 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털이 이게 모식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글리칸으로 세포 주변에 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보니까 이걸 당사슬이라고 부르는데 글리칸을 한국말로는 사슬처럼 생겼다 해서 사슬 이런 말을 붙였대요. 당이라는 말은 이 글리칸이라는 말이 글리코라는 말이 달달하다라는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그 번역하다 보니까 슈가라고 번역을 하고 그걸 한국말로 당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조금 달달하다는 뜻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한국말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사실 모든 의학 서적에는 그냥 글리칸이라고 나옵니다. 건강한 세포에는 세포 하나당 10만 개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10만 개의 곱하기 100조 개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당사슬, 글리칸의 숫자가 그 정도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사실 건강이 안 좋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현대인 4, 5만 개밖에 없는데 환자들, 아까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1, 2만 개밖에 없대요. 요걸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예,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유라믹 애시드라는 한 것들로 막 이렇게 꼬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뇌세포를 보니까 뇌세포도 이렇게 8가지 글리칸들이 막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세포에 붙어 있고, 콩팥도 그렇고, 안세포도, 폐세포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당사슬, 글리칸들로 둘러싸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액형도, 여러분의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이신가요? 혈액형도 글리칸으로 결정이 된답니다. O형은요, 여기에 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O형이. 근데 A형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 한 끗 차이로 A형이 되는 거죠. B형은 여기에 갈락토스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B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수혈할 때요. 요 한 끗 차이로 막 죽잖아요. 잘못된 피를 넣으면은. 이 정도로 글리칸 하나로 우리 인체의 어떤 성향, 기능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있냐 없냐,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세포, 뭐 이런 뭐 간염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HIV, 모든 암세포도 전부 다 당사슬을 이용해 있어서 이 당사슬, 글리칸이 생명 현상의 열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적혈구 세포의 당사슬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여기 폐포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지와 폐포의 선모들인데요. 이게 막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가래를 밖으로 막 내보내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배출하는데 이 선모 옆에 여기 슈가라는 영어 글씨하고 이게 당사슬이에요. 글리칸인데 이게 선모 옆에 다 붙어있죠. 이렇게. 뾰족뾰족 다 붙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요 글씨, 그림도 크게 있는 거죠. 예. 방사슬이 다 붙어 있습니다. 방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우리 큰 세포 하나를 엄청난 크게 확대해서 모식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DNA가 있고 핵이 있죠. 여기에서 DNA는 글리칸을 만드는 청사진을 RNA에게 보내줍니다. 이 정보를 전달한다 해가지고 메신저 RNA 이렇게 부릅니다. 메신저 RNA가 리보솜으로 가면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리보솜에서 이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리보솜, 동글동글 리보솜이고. 그럼 이게 리보솜을 만드는데 이게 소포체 속으로 집어넣으면은 합성된 단백질 소포체에서 당사슬이 부가 된다는 거예요. 소포체 넣어주면은 단백질에다가 당사슬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은 좀 잘 만들어진 것도 있고 잘못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골지체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탈리아 의사 골지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대요. 골지체에서 효소에 의해서 깎이거나 부가 되는 등 트리밍을 해가지고 목적하는 당사슬만 세포 표면으로 보내가지고 쫙 붙여놓는 거죠. 이게 10만 개 있으면 건강한 사람, 10,000개 있으면 중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리보솜에서 이걸 만드는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정보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 하나만 봐도 딱 벌써 눈치가 채시죠? 네.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옵니다. 자, 계속 가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이렇게 글리칸으로 쌓여 있고 이게 글리칸이 없으면 죽는다. 아까 그렇게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말했죠. 국립과학원에서 여기 글리칸이 없으면 죽는다.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련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3년도에 벌써요. 이 천재들이 있다는 미국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라는 게 글리칸을 연구하는 믹스, 학문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2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분자 양상, 양자 암호, 무선 센서망, 뭐 그리드 컴퓨팅, 나노 인쇄, 리토그라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 벌써 그리코 믹스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선정을 해놓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022년도에 이 글리칸 연구를 토대로 노벨 화학상을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 글리칸이죠. 글리칸을 이 레고 조립하듯이 쉽게 조립하는 그 기술을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그 노벨 화학상을 줬어요. 그리고 이 글리칸을 왜 줬냐면은 이 녹색을 보이죠. 이게 글리칸을 특수 염색을 했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암세포도 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었죠. 암세포에만 특수 염색을 한다 하십시다. 저기 암세포가 있구나. 그럼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가지고, 야, 저 색깔이 있는 이 세포, 이 색깔이 염색되어 있는 가서 공격을 해라. 미사일을 쏘는 거죠, 이렇게. 그 암세포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에게 연구 좀 더 잘해줘서 암 좀 정복하게 해주세요. 아직 인간이 암을 정복 못했잖아요. 그래서 암 좀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게 노벨 화학상. 근데 작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줄여서 노벨 의학상 이렇게 부르죠. 장사슬 기초로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들었다는 공로로 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주변에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도 당사슬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스파이크 글리코 프로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스파이크는 이제 뾰족뾰족하다 그런 뜻이고 글리코는 아까 글리칸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백질하고 글리칸하고 붙어요. 이게 당화라고 하거든요.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연구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물론 백신이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으로 살아난 사람이 훨씬 많았죠. 이렇게. 그래서 MIT 공대의 예상이 적중한 겁니다. 세상을 바꿀 10대 핵심 기술로 현재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니까 근데 이분도 참 똑똑하신 분 같아요. 아주 시초부터, 초기부터 스티븐 뉴전트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이 지금, 여기, 메나테크에서 연구개발팀의 헬스 부문 최고 책임자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어떤 분인가 봤더니 2022년도에 세계 탑 100명의 의사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군요. 근데 이 선정 기준을 보면요. 이 의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교육과 연구 노력을 하고 있냐? 아니, 돈이나 버는 의사냐?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의사냐?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을 뽑는 학회라고 제가 쳐다봤습니다. 출판물을 하고 학위를 좀 따고 있냐? 펠로우십을 하고 있냐? 과거에 수상한 적이 있냐? 혁신 기술 및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냐? 도덕성이 나왔네, 이게. 인도주의적 노력을 하고 있냐.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선정한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그리칸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해도 지금 억지로 먹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글리칸이 무엇이냐 발표를 했는데요.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으면 영양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국 70년대에 벌써 50년 전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당사슬이 세포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그 당시 제기이 됐던 모양이에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된다. 신호 역할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95년도에 영국의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글리칸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세포고 이것도 세포인데 세포를 확대했어요. 세포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있어야 인지를 한다는 거죠. 호르몬인지,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 세균인지 인지를 해서 죽일 것인지, 흡수할 것인지 이걸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독소를 죽이는 면역작용, 또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합심해서 면역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핸드폰에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가 고장나면은 통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약하면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어떤 짜증나서 인터넷 못 하잖아요. 와이파이가 느려지면. 그때 그냥 LTE로 그냥 와이파이 없애버리고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처럼 세포끼리 안테나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약해지면 이 안테나 수가 줄어들면은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비타민을 흡수를 못 해요. 바이러스 죽이지 못해요. 지금 한국에 코로나19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다시. 다행히 우리 병원도 환자가 많이 오시는데 너무 다행인 게 변종이 좀 약해져가지고 대부분 일주일 내로 다 이렇게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죽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데 하여튼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안테나가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걸 딱 막아낸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이 어저께 학생이 왔는데 22살짜리가 선생님, 저 이번에 세 번째예요. 하는 거예요. 양성이 나오니까. 아마 그 환자는, 그 학생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았거나, 먹거리가 안 좋았거나, 뭐 잠을 뭐안 잔다거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해가지고, 안테나가 많이 없을 거예요. 아까 10만 개 있어야 된다는데, 10,000개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자꾸 걸리죠, 코로나 세 번을. 예? 이게 암세포도 글리칸이 있죠. 정상세포도 글리칸이 있고, 백혈구가 면역이 좋으면 가서 이걸 때려잡는 건데, 면역이 만약에 백혈구도 글리칸 수가 부족하면은 이걸 때려잡지 못하는 거죠.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이죠. 감기에 비타민C가 좋다는 것은 알려져 있죠. 면역이 좋죠. 근데 먹으면 뭐합니까? 당사실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는. 그래서 근데 신호전달에 필요한 글리칸이 8가지지만 현대인이 주로 섭취하는 글리칸은 2가지뿐이랍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둥글둥글한 글리칸이 없으면 인체에 문제가 생긴다. 자, 뭐뭐 문제가 생깁니까? 영양분 흡수가 안 되고 세포 수리가 안 되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파괴할 수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코로나19고 막 그런 것이죠. 암이고 세포를 보호를 못하는 것이죠. 면역 기능들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아, 우울증, 뭐 불면증, 또 최근은 지금 같은 뭐 눈물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입에 궤양이 뽕뽕뽕 뚫리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1983년에 메나폴이 있었었대요. 이분 강의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스티븐 유전트 박사 강의 슬라이드예요. 근데 추출했었는데 96년도에 하퍼스 생화학 교과서에 이 글리칸을 발표를 한 거예요. 교과서에 올라오니까 이 회사에서 바로 엠브로토스라는 글리칸 독한물을 출시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2006년도에 학부 생활 교과서에 발표된 당 영양소, 글리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다. 교과서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시행 중인 메나토크 엠볼토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96년도부터 엠브로토스 독한물을 사용해 왔고 의사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4년 전부터 이걸 엄청 환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엠브로토스에는 10가지 글리칸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면역에 큰 도움을 주겠죠. 방사선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이 글루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제가 지금 한 10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왜 일상적인 식단, 밥만 세 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왜 안 되는가? 이번 말씀은 조상들에게 없던 독소가 7만 5천 가지가 생겼다가 2004년 이후에는 33만 가지의 독소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답니다. 아,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먹거리가 많아졌는데 그 안에 독소도 같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7개국에서 최소 세가지의 식품 영양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무화했대요. 다시 말하면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21세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ATP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TCA 사이클이에요. 팻이 지방이죠. 고기 종류 지방.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이고 프로테인, 단백질 3대 영양소죠. 이걸 먹으면 이게 이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기까지 과정이에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요. 자, 이 모든 것이 카르니틴, B1,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B6, 리포에이트, B5, 여기 있죠. 여기에 제일 많이 이렇게 있죠. 여기 B3, B2, 그죠? 마그네슘, 망간, 시스테인, 아미노산, 카르니틴, 철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이클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면 뭐 하냐고요. 방사슬이 없으면 이걸 흡수를 못 하는가? 세포 속에 넣어줄 수가 없는데. 자, 혹시 비타민을 좋은 거 드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이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는 당사슬을 만들어주는 글리칸이 들어있습니까? 이걸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아, 나는 비타민을 먹어도 왜 힘이 안 나요? 혹시 세포에 글리칸들이 없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CDC라고 부른대요. 여기에서 신체 활동과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과 비만을 예방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밥 세 끼만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미국에서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체 활동,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영양소도 먹어야 한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12개 주에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신체화 영양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더니 결과 운동을 많이 하고 영양소를 먹으면 관상동맥 심장병이나 암, 당뇨, 고혈압 위험이 감소하더라. 어? 또 뼈 근육 관절이 건강을 증가시키고 노인 낙상을 줄이고 관절염이 완화되고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줄여준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에 하나의 식재 활동도 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해야만이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및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게 미국 CDC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양소를 공부하는 것은 에이,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약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요. 왜 밥만 세끼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게 이 슬라이드가 중요합니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이런 영양소, 식품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당 영양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우리는 음식에서 먹기가 어렵답니다. 왜 어려울까요? 뭐잘 아시겠지만, 맨 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죠? 비행기에서 뭘 뿌리나요? 농약이죠, 농약. 농약을 뿌리거나, 비료죠, 비료를 뿌린 거. 이 공해 물질이 나오면 이게 바람이나 무게나 비를 맞고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걸 식물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예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그 안에서 비료나 농약을 주고 키우는 이런 작물들. 인체에 좋을까요? 그리고 덜 익어서 따야 된대요. 토마토도 다 익어서 따면요. 유통 과정에서 물러져서 사람들이 안 사간답니다. 저는 그런 거 사먹고 싶은데.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작년에 토마토를 노지에서 딱 익은 거 한 통을 저한테 줬어요. 잘 먹은 환자인데 고맙다고 가져오시더라고요. 아,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토마토 처음 먹어봤어요. 맨날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만 먹고 그냥 설탕 쳐서 먹는 토마토가 맛있는 줄 알았는데 설탕 아무 필요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노지에서 나온 빨간 토마토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덜 익은 거 익혀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죠.
오래 음식을 보관해야 되니까 방부제 있는 통조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잘 익은 이런 감 이런 것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먹죠. 새들은 건강해요. 우리는 그걸 못 먹고 덜 익은 걸 먹고 막 그러니까 인간은 건강하지 않고 맨날 이런 거나 먹고 시다에 가면 이런 거 터다가 요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하죠. 배는 부릅니다. 배는 나와요. 그래서 50년도에 당근 한 개, 시금치 한 단, 귤 한 개 이렇게 먹으면 될 게 지금은 당근 10개, 시금치 19단, 귤 20개를 먹어야 한 끼 식사를 한다니 이거 배불러 비싸서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영양소를 잃어버렸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밥 한 끼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밥 한 끼 먹으면요. 요거 20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이 병이 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살았던 삶은 평탄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다 하고 이분이 만들어낸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이 모든 세포에는 글리칸이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다. 현대인이 먹는 음식들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많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를 많이 먹어요. 포도당하고 젖당, 우유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만 부족한 8가지는 엠브로토스를 먹어서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130가지 이상의 질환이 있는데 160가지 이상의 당화 장애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는 것만 13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에서 나머지 글리칸으로의 변화가 안 되어 생기는 물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글리칸을 보충해 주려면은 글리칸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32조개라고 세포라 그러는데 책마다 좀 다른데요. 100조개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에 필수인 것들이죠. 컨디션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글리칸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왜 먹어야 됩니까? 자, 면역세포, 여기 이게 인간의 세포 수명인데요. 인간 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립구, 호상구, 호영기구, 호중구가 면역세포예요. 근데 이게 라이프 스팬이 수명이 10시간에서 3일입니다. 지금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이 과립구 면역세포는요. 오래 살아도 3일밖에 안 산 것들이에요. 하루살이보다는 낫네. 하루살이는 하루지만 요거 3일 사니까. 3일이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될 때 뭐든지 뭘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원료가 필요한데 매일 먹어줘야죠.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그 10만 개의 글리칸에 붙어 있는 적혈구, 호상구 이런 것들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적혈구는 좀 더 오래 삽니다. 적혈구는 4개월 정도 살고요. 그러나 이런 면역세포는 3일밖에 안 사니까 많이 먹어줘야죠. 나 지난달에 영양제 한번 맞았어. 지난달 이야기죠. 지난달 이야기. 네, 계속 좋은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 좀 먹어서 글리칸 흡수해라고 한 명령을 누가 한다 그랬죠? 글리칸이 한다 그랬죠. 글리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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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일 된, 야, 야, 어떻게 4일 된 게 살아있어. 야, 야, 너 빨리 죽어. 하고 명령해 주는 게 면역세포인데,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가 이렇게 글리칸이 있어야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칸은 약이 아니라 세포가 건강해지게 하는 도구를 세포에 주는 것.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약이 아니라 세포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도구를 주는 거죠. 뭐 밀가루 반죽하려 해도 뭐 도구가 있어서 뭐 반죽을 휘젓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빵을 만들려 해도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글리칸이다. 이 것이죠. 여기 이중맹금 위약태질 연구 결과죠. 이중맹금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 이중으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검사할 때. 그러니까 환자도 내가 먹는 게 약인지 밀가루인지 모르고 의사도 내가 환자한테 주는 게 약인지 밀가루인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편견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리칸 뭐 달다 당영양 소모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냐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셔요. 근데 엠브로트 복합물 하루 한 4g 섭취한 사람들의 혈청 포도당 변화를 해보니까 변화가 없더랍니다. 이 정도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우리 밥 먹으면 혈당 올라가잖아요.
식전 혈당하고 식후 혈당 다르지 않습니까? 식후 혈당은 200까지 정상으로 봐주잖아요. 식전 혈당은 126부터 당뇨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당뇨 영양소도 음식이니까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나 계속 올라가면 안 되죠. 그것은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 아닌 사람은 좀 올라갔다가 다시 2시간 지나면 쑥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 용량의 4g 정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밥 먹으면 좀 혈당 올라가, 대충 올라가지만 이거 당뇨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엠볼토스 유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글리칸의 유익입니다. 세포 신호 전달을 향상시켜주고 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이 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집중력이 증가하고 주의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무드가 좋아진다. 우울증이 좀 없어지고 과민성, 막 짜증이 나고 그렇게 막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그게 좀 좋아지고 면역 체계가 좋아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뉴전트 박사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엠볼토스를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볼토스를 먹으면 안 죽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산다, 이런 뜻이죠. 늙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늙습니까? 평균 수명이 있는 건데. 그러나, 같은 수명을 살더라도 건강하고 좀 병이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엠볼토스를 먹어야 하고, 글리칸이 없어가지고 병이 생겼습니까? 그럼 엠볼토스 많이 먹어가지고 세포를 좀 정상화해 주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좀 살만한데 자꾸 몸이 아파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왜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지?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영양소가 결핍되나? 그럼 나는 비타민을 먹어도 왜 자꾸 병이 걸리지? 글리칸이 부족하구나. 근데 지금 글리칸을 먹으면은 건강해진다 하는구나. 해보시죠. 자, 생활 습관 주기적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당사슬인데요. 스트레스, 카페인, 술, 담배, 혈당 지수 높은 음식, 항암 치료, 심한 운동, 탈수, 추위, 노화되면은 당사슬이 이렇게 깨져버려요. 8시간만 깨져버리잖아요. 너무 다행인 게요. 다시 영양소 먹고,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수액 치료해주고, 국물 마시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다시 이게 생긴답니다. 근데 아까 8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밥을 8시간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도 8시간마다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슬의 손상과 회복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먹어주는 거죠.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이거 먹으면은 정말 당사실이 좋아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한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그런 의심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실제 보고를 제가 보겠습니다. 존 엑스포트 박사인데요. 영국 왕리 의학회 회원인데 류마티스 의사래요. 이 본인이신데 2007년도에 텍사스에서 메나페스트에서 발표를 했어요. 메나페스트가 뭔가 물어봤더니 메나테크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이 메나테크 제품을 환자들한테 먹여가지고 그 좋아진 사례를 발표하는 페스트였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류마티스 그 의사니까 류마티스 환자 치료해 보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슈가 프린트라고, 슈가, 당사실을 프린트하는 거, 측정하는 기계를 슈가 프린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에게 당사슬 측정을 했어요. 양이 많은지 어떤 게 있는지 입증을 했는데요. 우리 몸에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근데 항체 이뮤노글로빈 G라고 하는 이 항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항체를 보니까 이 안에 요 녹색이 이게 당 영양소인데요. 그리칸인데요. 요걸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이때 퓨코스, 만노스, N아세틸글루코사민, 갈락토스, CR산, N아세틸 유라믹산을 그냥 CR산, 나나 이렇게 말이 기니까 외국 사람들 말이 기면 줄이잖아요. 한국도 요즘 말을 줄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아까 혈액형도 이게 하나가 없으면 혈액형이 바뀌었잖아요. 류마티스도 이뮤노글로빈
지가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병이 생깁니다. 예? 류마티즈 관절염, 관절 파괴된 모습 보이시죠? 보면은 염증이 생기는 위에 꼭다리에 CR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갈락토스밖에 없으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락토스까지 없어버리면 심한 염증, 이렇게 염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이거 측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리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R사는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의 항염증 활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내과 가면은 정말 5가지, 6가지의 소형 진통제 주지 않습니까? 그거 먹지 않아도 방사슬을 증가시키면 소염 진통이 된다. 염증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이걸 연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CR산을 증가시켜야지.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주사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가 아직 안 나왔어요.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수밖에. 먹여봤더라는 것이죠. 먹여봤는데 6주 동안 먹여봤어요. 6명에게 먹여봤어요. 7주 먹여봤더니 엠보토스를 막 먹여봤더니 요 N아세틸 갈락토사민, 갈락토스 또 CR산 이것들이 막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락토스가 없는 방사슬이 현저히 줄어들더래요. 7주 후에 무려 60%가 감소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갈락토스가 없는 염증이 심한 이런 무릎이 이 세포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엠보토스를 많이 먹이니까. 그리고 CR산이 많은 당사슬이 형적이 증가하더라. 7주 후에 96%가 증가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CR산이 있는, 염증이 없는 CR산이 있는 당사슬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일주보다 96%. 이건 진통제는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진통 효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글리카를 먹으면 당사슬이 증가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의 몸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가 좋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제품은 없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만들다가 포기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또 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요. 특허 내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주사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 회사에서 주사 만들어도 좋겠는데. 자, 근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만드는 세포에는, 아, 이렇게 비타민이나 카르니틴, 아미노산, 철분, 마그네슘, 전해질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릭함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먹여야 됩니다. 오메가3도, 트리피오, 간 해독이 안 되면 대사가 잘 안 되잖아요. 트리피오를 먹고 간 기능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간 수치 뚝뚝뚝 떨어집니다. 오소린, 단백질 있어야 되고, 비타민 B군이 있는 게 임팩트 플러스예요. 임팩트 저는 피곤할 때 이것을 지원시켜서 타먹거든요. 이렇게 임팩트를 먹으면 왜 좋냐면은 어? 여기 비타민 임팩트가 B1, B2, B3, B5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임팩트. 이걸 먹으니까 대사가 확 드는 글리칸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먹거든요. 이거 타서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확 올라가는 거죠. 트루프렌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GI 프로밸런스, 유산균.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유산균 참 많이, 참 제가 날마다 많이 먹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프로시딩제라고 8년간 75만 명을 임상을 했어요. 이 회사는 약이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된 것이죠. 발표도 하고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당 영양소와 골밀도를 검사해봤더니 골다공증 환자에서 당 영양소 섭취 그룹에서 골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그 발표죠. 논문 발표입니다. C형간염 있잖아요. 요즘은 C형간염 약이 나오긴 했어요. 주사제가. 그래서 많이 치료가 되긴 합니다. 이게 발표됐을 때 99년도에는 이 주사제가 없을 때였어요. C형간염으로 많이 죽었죠. 근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더니 75%에서 간 수치가 모두 향상되었다. 수치가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양극성 장애 힘이 없이 우울했다가 막 흥분했다가 막 그런 양극성 장애에도 어, 이렇게 8주부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향상했다.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그레이브병, 눈이 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병도 계속 저 연구할 가치가 있다. 난소암에서도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유방암도 많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유방암도 이 내용을 보니까요. 처음에 조금만 소량만 먹었을 때는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대요. 이게 그 문장이 나와요.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조금 더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12스푼을 일주일에 먹어보고 먹었더니, 야, 조금 먹었을 때보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한 스푼씩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에 많이 좋아졌다. 이 발표를 한 겁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도성 자방증도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도 물론 혈소판이 증가하겠죠. 면역 억제시켜주니까. 근데 당 영양소만 먹고 스테로이드를 안 썼는데도 혈소판이 증가했다 하는 논문입니다. 폐소세포암 환자의 경우에도 이걸 수술하고 종양 치료하고 나서 계속 효과가 좋았다 이 뜻이죠. 위암 환자 수술하고 영양소 먹고 나서 재발하지 않고 있었다. 왜 이 발전을 못하는가? 그럼 왜 이 논문이 계속 안 나오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요. 영양제를 가지고 치료약이라고 발표하면 안 된다는 법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프로시딩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옛날에 환자 케이스를 제가 발표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벌금을 몇백억을 물었어요. 발표해가지고. 지금 안 하시죠.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제 의사 입장에서는. 계속 연구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일반적인 연구는 지금도 11건인가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발표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양제를 치료약으로 발표를 못하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계속 연구를 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연구를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양소를 먹고 저도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고 환자도 좋아진 걸 보면은 이건 진짜 보통 영양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생활 습관 중요성 아까 살펴보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는 거. 혈액순환의 중요성이 좀 연관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세포가 건강하려면요. 24시간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아까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있는데, 낮에는 막 근육을 짜니까 근육 속에는 혈관이 움직여서 피가 통하는데, 밤에 잠자고 있을 때는 근육이 가만히 있으니까 피가 안 통한다. 요건 심각한 문제죠. 24시간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피만 통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영양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혈액량, 관절을 유지해 줘야 되죠. 근육이 말라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혈관이 쫙 마르지 않도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혈관이 딱 수축돼 가지고 근육이 말라버리거든요. 필수 영양소, 비타민 같은 청형 영양소에다가 글리콜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촉촉해져야지, 이렇게 촉촉해야죠.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모세혈관 통해서 영양소도 받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라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죠. 이렇게. 피를, 피가 안 통하니까 영양소를 먹으니까 세포들이 다 찌글찌글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라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 과로, 근심 걱정, 좌절, 자책, 분노, 원망, 배신감, 시기, 질투, 불만족, 여기에 가장 큰 이유랍니다. 근육이 말라버리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또 간간한 국물을 안 먹고 막 맹물, 찬물 많이 마시잖아요. 당뇨 옵니다, 이게. 그리고 커피, 카페인이요. 굉장히 안 좋대요. 조선일보에서도 어떤 기자가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강의안을 100개 갔나 어쨌나 그대로 이거 얼마 전에 조선일보 건강한 칼럼에 넣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술, 과로, 운전 등. 선풍기 사용이 뭐냐면 찬바람을 계속 쐬면은 피부가 마르잖아요. 마르면은 피가 다 안 통한다 하고 요거 생각하신 분이요. 오용 내과 원장님이셔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를 생각해내셨는지 이렇게 탈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커피가 뭐가 해독에 좋다고 나오는데 뭐 당연하죠. 커피가 뭐 좋다고 해야 마케팅이 되잖아요. 커피집이 얼마나 하는데 그 사람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근데 하루에 커피를 한 5잔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제 환자 중에는 5잔 마시는 사람 많아요. 몸이 아파서 저한테 오시죠. 한 달에 소주를 50병 먹는 것만큼 이뇨작용으로 혈액량이 감소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카페인 때문에 그래요. 애들 친구 만나서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거하고 눈만 뜨면 2잔, 3잔 마시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습관적으로 막 3잔, 4잔 마시는 거. 제 환자 중에 제일 많이 마시는 분요. 12잔까지 봤어요. 한 분은 설득했어요. 안 마시기 시작했는데 한 분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데 왜 그러시다 그랬더니 밤에 야간 작업을 하시는데 커피가 없으면 잠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먹는데 설득했는데 아직까지 저 말을 잘 안 들어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커피 많이 마시고 아파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환자 많아져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맹물도 먹지 말고, 우리 몸은 0.9% NaC, 소금물, 생리식염수인데요. 너무 맹물을 많이 먹으면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니까 소변으로 다 빼내버리죠. 우리 몸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맹물 마시면 소변 바로 보잖아요. 보고 나면 또 목마르죠. 또 물 마시고. 참, 물 먹어도 왜 오줌만 나오고 목이 마르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 저는 환자에게 2시간, 3시간 이상 거쳐서 충분한 양의 수액을 놔줍니다. 커피 마시지 말고 요 루이보스 차 같은 거 있잖아요. 메나티. 네, 이런 거 드셔요. 저 이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근육이 너무 말라버리면은 안성에도 지금 통치치료하는 병원이 2년 사이에 5개가 생겼어요. 거기 가본 환자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부 다 스테로이드 뼈주사를 맞는데 처음에는 쌈박하더니 안 낫더래요. 다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 학생 때 무릎에 뼈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거 맞으면 안 아프시니까 맨날 다니시다가 나중에 무릎이 그 괴물처럼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들어 누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나는 저거 안 놔야지, 저거 안 놔야지 하고 했어요. 지금 저는 안 옵니다. 저거. 근육이 말라 있으면은 근육 사이에 신경이 흘러가는데 신경이 눌리니까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아파가지고 옆으로 잠을 못 자요. 한쪽으로. 여기 근육이 너무 말라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 근육만 부드럽게 풀어주면 통증이 사라지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팔 근육도 막 관절염이 있다고 오늘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관절염이 아니에요. 팔을 많이 써가지고 근육이 말라가지고 막 단축이 되니까 여기 당기니까 여기 아파서 오신 분이었어요. 여기 치료해주면 통증이 싹 가셔버리죠. 이렇게. 무릎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마르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마르면요. 위아래로 막 당겨요, 근육이. 그럼 옆에 관절이 막 닳잖아요. 연골이 먼저 닳고, 연골마저 닳아 없어지면은 이제 뼈가 닿으니까 아파서 여기 인공관절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기 전에 막 당기는 근육을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육 전반에 걸친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근육이 단축돼서 신경을 누릅니다. 포도당 용액을 넣어서 근육을 부드럽게 톡톡하게 한 다음에 살살 풀어줘야죠. 자율신경인데요. 막 불면증, 우울증, 막 역류성 식도염,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게 자율신경이 척추에서 나와요. 척추에서. 이렇게 근육이 말라서 눌리면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두근두근두근두근, 불안불안불안. 위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만성 체기, 트림, 막 역류성 식도염, 막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이런 눈이 마르고 막 혀가 마르고 다 자율신경이 머리, 눈, 코, 입, 갑상선, 심장, 폐 만성 기침 환자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분들을 만져보면 한결같이 요 상부 흉추가 말라 있어요. 아파 죽으려 그래요. 뭐 풀어주면 엄청 좋아하시죠. 장으로 가는 신경이 누르면 맨날 배 아프다고 설사하다고 그러고 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신경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겁니다. 이게 채찍, 한숨, 두근거림, 불안, 짜증 전부 다 자율신경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바로바로 좋아지죠. 자율신경 치료해주면 이 사람이 엄청 온순해집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요 짜증을 돌린대요. 치료해주면. 근데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거 한 거예요. 글리칸이 이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포도당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아가지고 풀리는 방법도 있고 바짝 말랐으니까
당장 급해 죽겠는데 이거 해줘야죠. 근데 이걸 해주셔야 돼요. 요거. 글리칸을 먹어가지고, 부드럽게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640개의 권력계 말라있을 때, 예, 오소린이나 엠보토스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개그라고 하죠. 글리코, 아미노, 글리칸인데, 글리코, 아미노당, 글리칸당. 이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음이온으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음이온은 그 양이온을 끌어들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 이렇게 음이온의 성분이 있는 것들이 워터가 H2O, 양이온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근육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하르보실기, 이런 것들이 음이온, 황산기, SO4, 음이온이잖아요. 이게 나트륨 플러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단백 다당을 많이 만들어 드시면은요, 근육이 촉촉해져서 있죠. 요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너무 막 근육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막 제가 제 몸을 치료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자기 전에 너무 오늘 좀 피곤하다, 근육이 말랐다 싶으면은, AO라고 엠볼토스를 한 열알 먹고 잡니다. 그러면은 근육 경련이 싹 가라앉히고 잠은 잡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련이 일어나십니까? 엠벌토스 AO를 한번 많이 드셔보십시오. 제 말을 믿으시고. 그래서 관절의 연골 전부 다 글리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관절염이나 근육 경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으면 관절염이 올 수가 없죠. 이렇게 듬성듬성 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근육염이 생기고. 우리 아파 죽으려고 그러고. 네. 주사 맞아서 풀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 클린 하시고 영양소를 내부터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 간단히 할게요. 자,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의 중요성.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 미국 국립과학원학술지입니다.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한다. 여러분, 당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면 뭐, 불면증 때문에 오셨나요? 뭐, 암 때문에 오셨나요? 고혈압 때문에 오셨나요? 위장장애 때문에 오셨나요? 전부 다 글리칸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받은 이 제품을 꼭 먹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꼭 비타민 미네랄도 꼭 드셔야 됩니다. 유현태 박사처럼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 경제력이 허락되면은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엠브로트스 먹고 건강해지시고 너무 근육이 아프시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잠깐 와서 근육 풀고 가시고요. 또 자율신경도 치료하셔가지고 불안, 불면, 만성체기, 우울감, 가슴 답답한 둥근도 치료해 보시고 커피 제발 좀 줄이시거나 드시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뇨작용을 혈액량이 감소해서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드시고 제발 카페인은 좀 먹지 말도록 하십시다. 건강에 도움이 가는 것들 정리해 보실까요? 자, 스트레스 관리하십시다.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기, 참을성을 나타내기. 정기적인 운동 하루에 15분이라도 활기차게 한번 걸어보시고요. 혈량과 관절력을 마르게 하는 일을 피하십시다. 카페인, 맹물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들. 또 균형 잡힌 식생활도 중요하겠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시고요. 부족한 미네랄과 천연 비타민을 많이 드십시오. 또 수액 치료, 한식 국물 많이 마시기도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글리칸을 충분한 기간 복용하기. 병이 많거나 연로하시면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복용해야지. 이게 무슨 이상한 기적 같은 거 아니잖아요. 영양식인데. 뭐 일주일, 한 달 먹으면 좋아지나요? 먹은 만큼 좋아지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심각한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러면은 충분한 양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자, 의사는 치료의 객체죠.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인데요. 이런 거 안 하면서 나 좀 살려보세요. 뭐 의사가 신입니까? 못 살리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렸잖아요, 이게. 이 정보를 믿으시고 한번 행동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러면은, 건강해지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조금 노화를 줄여주고 건강한 상태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게 녹화된 것을 들으시면서 나도 좀 건강해 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제발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건강해지십시다. 건강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